수소차 하면 현대차가 떠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테슬라도 씹어 먹을 정도로 현대차 판매량이 많다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뭐 테슬라는 수소차를 애초에 안 만들고 일론 머스크는 수소차를 멍청하다고 말했던 사람이기도 해서 비교하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수소차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미래차로 어떤 게 정답이냐는 논쟁에 항상 등장하기도 합니다. 요즘 워낙 배터리 전기차에 새로운 소식이 쏠려 있어서 수소차 소식은 비교적 뜸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소차 시장 근황이 어떤지, 진짜 미래는 수소차가 맞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작년 수소차 판매량이 뭔가 이상합니다. 2022년하고 비교했을 때 현대차는 성장률이 55.9% 감소했고 토요타는 3.9% 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판매량은 토요타보다 현대차가 많은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현대차의 수소차 판매량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넥소 판매량이 2022년에는 11,179대였는데 작년에는 4,709대에 그쳤다고 하고요. 일렉시티도 판매량이 줄어든 거죠. 같은 기간 중국의 차이나 커미셜은 2022년 대비 2.4% 증가한 5,362대를 판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국의 수소차 시장 이야기가 아니고 수소차 사업 근황이 어떤지, 미래가 진짜 맞는 건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거라서 순위와 판매량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차의 근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영상을 전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대차의 수소차는 대박이 났냐? 이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완전 잘 나간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나왔는데 현대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소 트럭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거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항만에 친환경 트럭을 도입하는 프로젝트가 지난 2일에 공식 출범했거든요. 여기 공급 업체로 현대차가 선정돼서 그런 건데요. 이걸 계기로 수소 전기 트럭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업이 커지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기술 발전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소차가 미래라면서 왜 정작 사람들은 안 사는 걸까요? 질문을 좀 더 보충해 보면 수소차가 미래라면 미국과 유럽 같이 친환경을 외치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텐데 왜 정작 수소차를 안 만드냐 이거죠. 이 질문은 이제 현대차의 수소차 사업을 미국과 유럽이 적극적으로 밀어줄 거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기술적인 얘기보다도 경제와 정치적 해석이 섞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냥 이것도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순수하게 친환경이기 때문에 미래 환경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이 전기차를 만들고 밀어주는 걸까요? 물론 시작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친환경이라는 이유와 명분만으로 전기차가 이용되고 있냐 이겁니다. 수소 전기차가 테슬라의 전기차처럼 확 뜰 수 없는 이유, 전기차는 국가 간 패권 전쟁의 일종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전기차가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미국, 유럽, 중국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은 IRA로 자국 우대 정책을 펼치려다가 미국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손해가 감지되니까 살짝 뒤로 빠졌단 말이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1위도 못하고 그렇다고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위협을 하니 아예 대놓고 중국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과잉 생산 그리고 너무 저렴하게 수출을 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했거든요. 중국은 살짝 다른 상황이죠. 여기는 전기차가 팔리는 거에 비해 너무 많이 생산을 해서 과잉 생산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중국 내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도 한데 여기는 정부랑 기업이 사실상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내연기관차는 못했으니 전기차라도 먹어보자, 뭐 이런 거죠. 국가와 기업 모두가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어떻게든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물량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네들 국가 산업이 안 죽으니까요. 여기엔 또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 광물 가공 산업까지 걸려 있으니 그럴 수밖에요. 우리가 수소차 기술이 세계 1위고 현대차가 수소차 선두 기업이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미국이나 유럽이 이 기술을 높게 사서 친환경 흐름이 과제로 받아들이고 정책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어느 정도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와야 그때부터 수소차 시장도 확 커질 거란 겁니다. 왜냐면 미국하고 유럽 입장에선 지금 수소차를 밀어줘봤자 한국 좋은 일만 하는 건 맞거든요. 지금 당장 수소차가 미래라고 외쳐버린다 그러면 현대차나 토요타의 기술을 따라가려고 미국과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고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얘네 입장에선 굳이 자국 기업들이 손해 볼 일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차 개발뿐 아니라 인프라 개발과 구축, 수소 연료는 또 어떻게 보급할지 이런 모든 것들에서 뒤처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참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미국과 유럽 같은 큰 존재들이 수소차를 대대적으로 밀어주지 않는 이상 순수 우리 힘만으로 수소차 세상을 만들기
기회이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만 확실해도 어느 정도 각은 나옵니다. 우리와 기술 협업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이 수소차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미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싹쓸이할 수 있다. 그리고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의 미래도 계획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면 이건 또 모르는 일이죠. 미국이나 유럽이 국가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게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소차 시장이 확 클 수 있을지 이건 의문이란 겁니다. 우리나라만 본다면 충전 인프라 문제, 정비 인프라 문제, 비싼 차 가격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건 수소차가 미래라는데 왜 수소차 시장은 커지지 않고 있는 거냐, 이게 궁금하다고 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져서 다뤄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